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유효 총소득은 잠재 총소득의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세전 현금 흐름은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영업소득세에 포함된다.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된다.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영업소득의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세전 지분 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 금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액을 차감하여 지분 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 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 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 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 부채액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순 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영업 경비를 뺀 소득이다. 세전 현금 흐름은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순 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하나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공실 및 불량 부채에 포함한다.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경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경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감채기금 계수와 역수이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 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의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1이 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 관계에 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복리 방식이다.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 가격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 관계이다. 연금의 미래 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에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이다. 임대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할 경우 이 금액의 현재 시점 가치를 산정한다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나대지에 투자하여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 가치는 9,930만 원이다.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수년가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수년제 가치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단순 회수 기간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수익성 지수는 사업기간 중에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를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이다.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단기인 투자안을 선택한다. 수년가법은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부채 상환이 어렵다. 총 투자 수익률은 순 영업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비율이다.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며 대부 비율이 50%일 경우에는 부채 비율은 100%가 된다. 총 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 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 총소득 또는 유효 총소득이 사용된다.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는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등이 있다. 순현재 가치법이란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수년제 가치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비율 분석법에 의한 투자에 대한 판단 시 사용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할인 현금 수지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수년제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수년제 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수년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투자 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수년제 가치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내부 수익률법보다 수년제 가치법이 더 합리적이다.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다.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 수년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해당 투자안을 선택하지 않는다. 내부 수익률법, 수년제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수년제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수년제 가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의 지분 복귀액도 포함된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수년가법, 내부 수익률법 및 수익성 지수법 등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지분 할인율, 종합 할인율,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 등이 있다. 세후 수익률, 자본 환원율 및 지분 배당률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인 수익률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이다.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수년제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서 수년제 가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이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투자 의사 결정 기법이다.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서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서 민감도 분석은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인 수년제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